돌아보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네, 요즘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네.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단이 우리 지역 여수에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여수소방서 송효선 소방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수소방서 송효선 소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119 청소년단 이름이 조금 생소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단체가 이 프로그램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언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63년부터 계몽활동을 위해서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서 어린이 소방대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한국 119 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에 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사단 법인으로 계속 운영이 되다가 2020년 6월 소방기본법에 근거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국 119 청소년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 단위로 설립된 20개 지회가 전남 지부를 구성하고 있고 봉사, 친선, 소방 3대 가치 아래 다양한 안전체험 활동과 리더십 함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의식은 어려서부터 체험이나 놀이의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네. 여수에서는 보니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한국 119 청소년단 뭐 참여 연령 같은 게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원래 한국 119 소년단은 유치부, 초등부에 이렇게 국한이 되었는데요. 네. 청소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대학부까지 연령이 많은 연령대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남의 119 청소년단원은 유치부 44개대, 초등부 24개대, 중등부 7개대, 고등부 3개대, 대학부 2개대로 모두 80개대 2,044명이고 어이구, 지도교사는 많네요. 108명입니다. 저희 여수는 유치부 4개대 10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소방기본법상에도 필요한 시설과 운영 경비 지원 등 제도적인 부분이 추가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네, 사진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게 소방 옷을 입고 있는 게 굉장히 귀여운데 그러게요. 보통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봉사, 친선, 그리고 보건, 소방 방제 등을 목표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소방 안전 체험 교육이나 그 화재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퀴즈 대회, 그리고 안전 문화 체험 등 소방 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소방청 주관의 전국 안전 캠프 또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우리 친구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활동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친구들의 인지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많은 설명보다는 소화기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소화기를 당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소방 안전에 대한 주제를 주고 그림이나 심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들에게는 소방관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 이야기하거나 직접 실습을 통해 보여주는 교육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사실 뭐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소화기 안 써보면은 암만 들어도 사고 나면 그럼요. 당황해서 쓸 줄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체험해보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다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체험 활동하는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참 호응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119 청소년단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업무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불을 끄는 것이 아닌가 혹시? 네, 진짜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가능할지 막 이런 걱정도 굉장히 그러실 많이 것 하십니다. 같아요. 근데 매년 행사를 진행해 보면 저희 소방관들을 정말 좋아하고 저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저희에 대한 관심이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 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단체 활동을 통해 안전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께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참여학생 보니까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많던데 어린 학생들이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발생을 해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시기 방학 시기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렇게 방학에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정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부모님이 집을 비운 시간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실제로 2021년 어린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사고가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또한 부딪힘 사고와 추락 사고 또한 20%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눌림, 끼임, 식품 섭취 유해 등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위험 요소 또한 우리 어머님들께서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찾아봐 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공간감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아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이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추락 방지용 난간을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과 생활화학 제품 등은 우리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건전지나 동전 등 크기가 작은 물건은 미리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은 주방은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들어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찰을 해주시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칼이나 뜨거운 냄비 또한 직접 만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일상생활하는 공간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내 위험 환경을 사전에 개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친구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보니까 가정 내에도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낙상 사고라고 했는데 이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굉장히 좀 당황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체적으로 낙상이나 추락 사고는 그 충격에 의한 외부 출혈이나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일단 출혈 부위를 깨끗한 천이나 꺼즈로 직접 압박하고 붕대를 감아주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압박에도 지혈이 되지 않거나 추가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119에 빠르게 신고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추락이 의심되거나 환자 자세를 변경할 때 무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신경계나 척추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착 전, 구급제 도착 전에 무리하게 환자 자세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린이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불도 진짜 많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고 또한 부모님들이 없는 시간에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화재는 저희가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몇 가지의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화재 경보기와 화재 발생 초기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가족의 안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잘 관리하는 게 잘 관리하고 중요해요. 안전을 잘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요즘 여름철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쉬는 날 무조건 아이들이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때를 쓴대요. 야외 활동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안전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연일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무더운 시기에 활동을 하실 때는 활동하기 편한 옷,
그리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여름철 물놀이 전에는 준비 운동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호 장비 착용 또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호기심이 많은 우리 친구들 쉽게 만져보고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활동 전에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안전수칙 큰 소리로 읽게 하고 주의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넘쳐서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곁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단체 활동 때에는 친구들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 주면서 평상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의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예방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화되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 흡입된 연기로 인해 정신을 잃고 안타까운 인명피해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불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 대피 후에 신고라는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응 순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119 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저희 여수소방서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 그리고 대피 후에 후 신고. 이걸 네. 저도 딱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꼭 필요한 화재 관련된 것 또 각종 안전사고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여수시 소방서 교육 담당 송효선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